민법, 물권법에서는 그러니까 물권법이다. 물권이다. 법적 물권이다. 약적 물권이다. 기본 물권이다. 기본 물권이다에는 두 개 있죠. 점유권이다. 소유권이다. 제한 물권이다. 용익 물권이다. 담보 물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그게. 그 다음에 담보 물권에서는 조금 검토해야 할 게, 이게 채권자이기도 하니까 담보 물권 자이다. 마지막으로 배울 건 뭐예요? 유담보 물권이다. 유담보. 마지막 건 뭐예요? 최종적인 건데. 물건 잡힌 거 띄어먹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물건 잡힌 거 띄어먹는 거를 귀속청산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거 말고 없다니까. 몇 가지 기본 법리 있죠. 물권법에서 물건이 움직이네. 예. 그럼 뭘 검토하나? 아까 말한 6가지. 그 6가지만 법정에서 찾는 거야. 있나 없나. 없으면 이론으로 떼어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 뭐 이런 거 손해배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있는 대로 하는 거고. 없으면 앞에서 배운 원칙대로.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알아야 될 게 뭐다. 그걸 알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두께도 두꺼운데 책도. 핵심을 꿰뚫으면 좋은데, 이 책을 처음부터 읽고 앉아있으면 뭘 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 봐야 되나, 이거? 물론 다 봐야 돼, 보기는. 여러분이 이런 거 혹시 압니까? 시험을 볼 때 가장 두려운 건 뭐냐 하면, 나는 성실히 살려는 생각이 있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거. 무한정할 수도 없고. 주에서 같은 건 물권법이 6권이죠. 이 물권법 책만 한 게 6권이라고. 그거 다 봐야 되나, 그거. 답답해서 공부 못해,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 나오나, 이거. 근데 아무리 좀 양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교과서만 한 거 3권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이것만 보면 시험 문제 다 푼다, 뭐든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맘 놓고. 답답한 게 뭐예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 뭐까지 알아야 되나? 그럼 난감하잖아.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불안하죠, 항상. 다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거. 몇 점이나 만난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을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하게. 나올 거면 어떻게 빨간줄 쳐가지고 달달달 외울 수가 없을까? 그건 터무니없는 발상이죠.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나올 걸 다 줄치면 책마다 줄칠 게 있죠. 책마다 이상하게. 말을 바꿔놓으면. 그러지 말라고.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 이제 드디어 유질계약이 나옵니다. 유질계약. 그럼 오늘 나눠준 그 긴 프린트를 뒷장을 보자, 이거. 귀속청산. 괄호로 돼 있는 프린트 긴 거. 뒷장에 보면 귀속청산이 나오죠. 그거예요. 귀속청산. 죽이는 청산. 제목이 귀속청산이죠. 그게 띄어먹는 거라니까. 유 말하는 거야. 유. 일본말. 유가 뭐예요? 흐를 유자죠. 일본어 한자 유는 그거 아니에요. 맡아놓은 거 띄어보는 걸 유라고 그래요. 횡령하는 거. 횡령의 한 유형이죠, 이게. 다만 이걸 띄어먹을 때는 어떻게 띄어먹어요? 빚을 안 갚으면 띄어먹어. 빚을 안 갚으면. 알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야, 그리고. 무서운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이 귀속청산이라는 제목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귀속청산은 또 뭘까, 갑자기? 띄어먹으면 띄어먹는 거지, 왜 류가 귀속청산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 393페이지, 괄호 B번을 먼저 보자고. 우선 말뜻을 알아야 되니까. 393페이지. 귀속청산. 거기 처분청산의 다른 말이, 처분청산이라는 것과 귀속청산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선 좀 혼란스럽겠지만 오늘 나눠준 작은 프린트의 1페이지에 용어 찾기에서 용어 찾기 오늘 나눠준 작은 프린트 용어 찾기에 처분청산, 귀속청산 거기 나오죠? 응? 그 괄호 번호가 이상하다. 1, 2, 2, 3, 4, 5라고 써놨어. 1, 2, 3, 4, 5, 6이죠. 어? 이야,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지만 임영호 선생이 번호를 잘못 매기는 것은 평생에 이게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야. 어? 거기 귀속청산처럼 거기 페이지 거기 다 적어놨죠? 교과서 찾아갖고 써놔봐요. 요약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띄어먹기. 예. 교과서 봐가지고 찾아봐. 뭔가 그게. 응? 우선 잘 알려줄게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방식. 응? 방식. 이걸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게 헛갈려서 사람 공부 못해 이거 피대나서. 청산 방법이 나오는데 귀속청산, 처분청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법. 그래서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뭐라고 돼 있죠. 귀속청산은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처분청산은 소유권을 취득은 똑같으죠. 근데 플러스 뭐가 있죠? 제3자에게 처분. 그것만 딱 줄쳐요. 교과서에. 귀속청산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처분청산은 소유권을 취득 플러스 제3자에게 처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속청산이 왜 떼어먹는 건지 알겠죠? 남한테 팔지도 않고 지가 떼어먹어버린 거 그냥. 소유권 취득. 떼어먹는 걸 우리가 보통 법학에서는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걸 먼저 거기 프린트에 적어 놓으면서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귀속청산 뭐예요? 떼어먹기만 하는 거야, 그냥 소유권 취득. 처분청산은 떼어먹었다가 팔아먹는 거다, 거기다가. 귀속청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처분청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지가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팔아가지고 돈 받을 수밖에. 청산금 내놔야 되니까. 알겠어요? 우선 처분청산, 귀속청산을 모르면 스토리가 성립이 안 해, 이게. 거기서 그걸 명확히 알았습니까? 거기서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것만 보면 귀속청산, 처분청산이 확 연하게 들어오냐? 어? 뭐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확 연하게 들어올까, 이게. 확 연하게 안 들어와, 이거. 모르는 말이 더 많아, 이상하게. 그러면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원래 이것의 출발점인 유저당을 좀 봐요, 유저당. 유저당. 이것도 유자 붙으니까 띄어먹는 거죠. 어? 이 유저당이 어디로 갔어요? 금방 있었는데. 345페이지. 345페이지 유저당이 있죠. 그죠? 근데 345페이지는 개념만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346페이지 다 나옵니다. 먼저 첫째 문단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죠? 응? 두 가지. 이게 어느 쪽이 귀속청산이고 어느 쪽이 그 처분청산인가를 맨 위에 문단에서만 찾아봐요. 갈라봐. 여러분은 소유권의 취득이나 귀속만 찾으면 되죠. 어? 그러면 뭐죠?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뭐예요? 귀속청산에 속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건 거기 그렇게 안 써놓은 것 같지만 거기 임의 환가라고 써놨죠. 환가를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게 맨 밑에 로마자 3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게 처분청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맨 밑에 로마자 3번 잘 읽어봐. 그거 찾아야 되는 문장이 뭐죠? 소유권 취득, 제3자에게 처분. 그죠? 그러면 알 수 있죠.
어? 이 책이 왜 이렇게 써놓으시는지 몰라, 이거. 앞에다 써놓지, 그냥. 이거 땡 뜨면 분산해놔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찾아야 돼, 이걸. 이거 보물찾기 같아, 그거 무슨. 346페이지 로마자 3번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처분청산입니다. 이 346페이지에서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처분청산의 방법은 뭐예요? 임의 환가에 특약을 하는 겁니다. 귀속청산의 방법은 뭐죠?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 한번 보면 346페이지 걸 찾을 수 있어요? 로마자 2번의 제목이 그거죠. 그게 바로 귀속청산의 방법이죠. 응? 이게 그러니까 뒷페이지에서 귀속청산, 임의청산을, 처분청산을 안 배우면 346페이지를 알 수가 없어, 이 도체가. 무슨 말이지? 이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너무 이 고시생들을 과대평가해, 내가 보니까. 과대평가. 이건 마치 5살짜리 소년에게 그냥 마라톤에서 같이 출발선에 써가지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5살짜리 마라톤 뛰면 3분의 1도 못 죽어버리죠. 힘들어갖고. 남들 반환하는데 지금 중간 정도 왔다 갔다 가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놀아버리죠, 여기서. 성질하니까. 확실히 알았습니까? 두 가지를 알아냈죠. 귀속청산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 처분청산은 소유권 취득 플러스 처분청산. 제3자의 처분. 그래서 이름이 처분청산이에요. 소유권 취득을 다른 말로 소유권 귀속이라도 하죠. 그래서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 처분청산의 원래 뜻은 뭐래요? 귀속 플러스 처분청산이에요, 원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346페이지 또 방식은 뭐예요? 대물변제 예약이냐? 임의환가 특약이냐? 이거예요. 내가 뭘 염려하냐 하면, 그 놀라운 말이던데,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 이게 모르죠, 사람들이. 자, 정확히. 담보 물권을 설정했는데 빚을 안 갚으면 이걸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통상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엉뚱하게도. 담보 잡힌 물건을 내가 갖든지 아니면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강도의 법이에요. 민법에 그런 법이 없어. 전 세계 어디라도. 담보 잡힌 물건을 팔려면 이걸 그냥 팔면 안 되죠. 남의 물건을 왜 팔어, 갑자기? 그래서 반드시 내 앞으로 소유권을 돌려놔야 돼요. 반드시. 346페이지 맨 밑에 써있는 말이 그 말이죠. 소유권을 내 앞으로 돌려하고 파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갑자기 왜 팔어?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담보 잡혔으면 그게 그 사람 물건이지, 아니건. 그걸 내 맘대로 팔어? 담보권에 그런 권능은 없어요. 담보권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앞으로 소유권을 먼저 돌려놔야 돼요. 내 앞으로.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선 그거를 부수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유사책 보는 학생들 특히 그런 말 잘하지만 거기 그따로 써있는 모양이더라고. 딱 보니까. 남의 물건 막, 돈 안 갚으면 막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남의 물건을 어떻게 팔아, 남의 물건을. 그런 민법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 괴상한 민법은. 내 물건으로 만들어야 팔지. 그걸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가등기 담보법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가등기 담보법상으로는 귀속청산밖에 안 되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내 이 객관식 문제 해설집 보니까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경탄을. 그거는 절대 학교에 선생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학생이 장난친 거죠, 그거. 객관식 문제 읽고, 틀림없이. 왜냐면 아무리 사람이 학자가 실수를 해도 그런 실수는 안 해요, 천하에. 막아지도 않은 소리 하다가. 근데 옛날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방에서 앉아있었더니 말이에요. 근데 팥빙수를 좋아해가지고 둘이 퍼먹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학생들 몰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뭐 학자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있냐? 집까지 뜨거워도 뭐 교과서 몇 번은 보고 대충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우리도 뭐 열심히 공부하면 비슷하지 않겠어? 밥도 세 끼 같이 먹고 그러고 앉아있어.
나 이거 먹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거 앞에다 뿌려가지고, 의자에다가, 부어줬어, 그래갖고. 물론 이제 인사할 만하고 미안하다고 너 대충 건너긴 했지만, 감히 그 다방에서 날 보고 물어달라고 못 거니까.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천박한 발상이죠. 걔네들 주변에 식구들 중 친척 중에 학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아는 게 지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책 메고 뭐 이렇게 하고, 어디서 하고, 이렇게 뭐, 대충 넘어가고.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학자들은 태초부터 존경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책을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봐요, 이상하게. 정밀하게. 올바른 방식에 의해서. 책 보는 계급이 역사일에, 유사일에 왜 대접을 받냐 하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존경을 해, 학자를. 기분 나쁘게. 비들비들 노는 것 같은데, 맨날. 그런데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를 보시게 되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 청산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유사책 옛날에 내가 옛날에 강의 시작할 때 누가 주길래 봤는데, 정말 그게 써있더만. 처분 청산과 귀속 청산이 다 된대요. 그리고 판례도 동질해. 그런 걸레 같은 판결이 하나 잠깐 있었어요. 판결 이후에 잠깐 잘못 쓴 거. 그걸 판결이라고 여기다 인용해놨어. 아무도 다른 학자들 아무도 인용 안 하는데.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판례가 뭔지 또 모르는구만.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헌법재판소 결정문하고 대법원 판례가 쏟아 나왔어요. 처분 청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앞에 잘못 쓴 게 있으면 뒤에 고칠 때 그걸 밝혀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컨대 내가 판례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혹은 판례를 읽을 줄 몰라서 잘못 인용했었다.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영준 선생이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자기 학설을 보실 때는 정확하게 누구 책 몇 페이지에서 내 책 중에 어떤 잘못을 어떻게 지적했는데 그것이 납득할 만하니까 이번 판에서 고친다. 이게 명확하게 발표해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학자가 도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유사책은 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멋대로 합니다. 그냥 아무나 팔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비난받으면 슬그머니 또 없어버리고 바꿔치고. 그런데 오늘 나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거 법률 그 작은 프린트 있죠. 거기 보면 거기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와 있죠. 이게 교과서보다 나중에 입법 영역과 취지, 그 다음에 보면 주요 내용, 가담법의 주요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여부의 판단 기준 딱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판례를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대법원 걸 다 해놨는데 여러분이 우선 어떤 판례를 봐야 되냐면 말이에요. 4페이지 메뉴에 있는 대법원 판례 봐봐요. 이 앞에도 많은데 최근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부분만 읽어봐요. 매몰펜 칠해야 되죠? 이건 명확한 태도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처분 청산은 못 한다고. 그럼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페이지 괄호 2번에 첫째로라는 문단을 한번 읽어봐요. 그 헌법재판소 문장을 안 고친 겁니다, 지금. 여기가 달랑만 갈라놓은 거지. 첫째로에 보면은 나와 있죠. 괄호 2번에. 메뉴에. 가등기장업법상으로는 이게 3, 4조에 청산이란 부분만 써놨지만 처분 청산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처분 청산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배웠잖아, 개념에서 우리가. 내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팔아먹을 수가 있다고, 남한테. 근데 가등기 담보법상으로는 청산 절차가 끝나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 끝나기 전에 남한테 팔아먹을 자간이 없다고. 내 앞으로 오질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옷이 여러 죽을 판례가 동지야, 동지는. 청산 절차가 안 끝나면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소유권 취득 못하면 처분은 더더군다나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 간단한 논리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잘 팔린다고 계속 책을 쓰는 거.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윤리는 상관없는 거야?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속청산.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분청산, 귀속청산, 또는 이걸 청산이란 말 대신에 정산이란 말도 씁니다. 같은 말이니까. 근데 뭐 요즘은 다 청산으로 쓰는 것 같아요. 곽규식 선생님이 청산을 좋아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거. 여기만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금방 알겠죠. 왜 이걸 많이 쓰는지. 이거보다 이게 간단해. 아무리 봐도 이거보다 이게 간단하죠, 이게. 땅 세 번 찍으면 되는데 이건 복잡하잖아요, 뭔가 이거. 글씨가. 다 이걸 써요, 요새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속청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귀속청산은 이제 마지막 확실히 정리해둬요.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처분청산이 있으면 이 두 개가 같은 점이 있어, 같은 점. 이게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이거 땡이에요, 땡. 여기는 뭐예요? 이 플러스가 하나 있어. 제3자에게 처분. 그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 귀속청산은 어떤 방식을 써요? 뇌물 변제 예약. 알겠어요? 아까 봤잖아, 346페이지에서. 이건 어떤 걸 써요? 임의 환가 특약. 그죠? 응? 이놈만 쓴다고. 발생 원인이 이거죠. 이걸 쓰면 뭐예요? 귀속청산. 이건 뭐예요? 술권 취득받지 못해. 이걸 쓰면 술권 취득할 뿐만 아니라 딴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어.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왜냐면 내가 먹고 남한테 안 팔고도 내 돈 가지고 나머지 청산금을 줄 수가 있어. 청산금 준비 안 된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청산금 내놔야 되는데. 떼어먹고 안 내놓으면 곤란하죠, 이거? 무슨 폭리예요, 그냥.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딱 이걸 명확하게 기초 개념을 잘하지, 기초 개념. 모두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 지금. 그런데,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346페이지에는 로마자 2번에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써있네. 그죠? 대물 변제 예약. 그죠?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대물 변제 예약. 그죠? 어디 갔어, 이거? 여기구나. 그런데, 띄워먹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띄워먹는 게 이게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것만 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 예약이 붙는 게 아니고, 대물 변제가 붙는 게 있어, 대물 변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던 거 있죠? 307페이지. 306페이지 우리가 유질계약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306페이지, 307페이지, 괄호 B번의 끝에, 봐봐요. 거기 일종의 대물 변제라고만 써놨지, 의 예약이 도망가고 써놨는지. 의 예약. 307페이지, 괄호 B번 끝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대물 변제가 아니고 대물 변제 예약이냐, 기분 나쁘게.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채권 총론 교과서 끝에 보면 거기 상당수의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하는 그거예요. 대물 변제하고 대물 변제 예약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떼어먹는 방법에는 대물 변제를 쓰는 방법이고 대물 변제 예약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 눈을 부릅뜨고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둘이 뭉실, 비슷한 게 어디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 알겠어요? 여러분 346페이지에 보면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써있죠.
307페이지 바로 B번의 끝에는 대물 변제라고만 써 있어. 이게 판택틀의 단점이죠. 뒤에 걸 일반화시켜서 앞에서 끌어놔가지고 이거. 모르는데 공부를 해야 돼, 모르는데. 학생은 좌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초학자가 여기쯤 읽었을 때, 뭐 대물 변제 비슷한 게 있긴 있던데, 그런 말이. 근데 아직 안 배웠지.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비슷한 걸 거야, 이거. 판택틀의 단점이 이거라니까? 왜냐면 대물변제하고 대물변제 이해를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대물변제하고 대물변제 이해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모를 때는 낯선 말이 나와 지금. 그렇지만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 두 가지예요. 요건상 여러분이 잘 보면 307페이지에는 이게 대물변제가 되는 때는 변제기 후에 떼먹을 때, 그죠? 310에 잘 읽어봐. 변제기 후 이렇게 돼 있죠. 후는 뜨거워서 부는 의성어가 아니고 이후 말하는 거야. 포스트. 후. 일본 놈들은 그 옛날 노인네들은 발음을 못해가지고 아우다 이렇게 말해요. 난 저녁에 무슨 일본말이 었어요 아우다. 애프터를 그렇게 말하더만 보니까. 아 정말 짜증나가지고 나.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후다? 이상한데 이거? 아짜는 경칭어 같고 후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상한데 저거? 그래갖고 막 머리를 싸르고 생각해보니까 그거 딴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후다를 모를 뻔했는데 끝까지 내가 일본어인 줄 알 뻔했는데 다른 일본 학생이 이러더라고. 아프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가면 아픈가? 애프터를 그렇게 발음해요. 노인네들.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발음 죽여요. 구별이 안 돼, 미국 사람하고. 일본은 목숨 걸고 영어 공부다,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여러분, 그, 아이와 카세트 길바닥에서 귀에다 꽂고 다니는 게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젊은이들. 영어 때문에, 외국어 때문에. 일본에는 골목 하나 지나가는 때마다 외국 학원이 있어요. 영어 학원 특히. 일본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무지하게 많아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으로 도망을 와. 그리고 영어 강사가 돼. 숨어 살아. 또 일본 여자들이 서양 남자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뭐 광적으로 좋아해 거의. 잘 숨어 살아요. 일본의 그 숨어 사는 문화가 발달되면 빠찡거리에 들어가면 조금 더 구석에 앉아가고서는 하루 종일 그거 앉았어. 난 그거 손이 약해서 못하겠더만 나는. 나 한번 어떻게 재미를 붙여보려고 무지하게 앉아있었는데 30분만 지나면 나는 숨이 칵칵 막혀가지고 아우 돈 따도 싫으니까 일본 사람은 또 빠찡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도로에도 사람이 쉬는 의자가 없어요. 이상하게. 공원을 가야 돼. 공원에도 근데 노인들 다 앉아있어 못 앉아. 그러니까 이러면 일본의 거리가 특징이 뭐냐면 앉는 데가 없다는 거죠. 아무 데도 쉴 데가 없어요. 무조건 빠찡코에 들어가야 돼. 일본에 또 다방이 거의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방이 많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한 3블럭 정도 지나가면 고급 찻집이 나옵니다. 그건 못 들어가요, 근데 너무 비싸고. 차 한 잔에 2, 3만 원 한다고. 그건 품격 있게 앉아있어야 돼. 맘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앉아갖고 막 떠들지 못해요.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예법 연습하는 것 같아, 꼭. 차도 맞다리 하도 없는 거 풀냄새 하는 거 들고 앉아갖고, 거의 일본 사람들 말하는 건 되게 웃깁니다. 공손히 앉아갖고, 쏙쏙쏙쏙 내가지고, 야, 우린 복통 터져가지고, 우린 막 깔깔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죠. 이건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건실할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 나가 돌아다녀봐야 앉을 데도 없고, 들어갈 데도 없고, 빠친코도 돈 있어야 들어가죠. 바깥에서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 바깥이 너무 폼납니다, 이거. 뭐, 호프집 다음에 찻집 다음에 호프집, 그 다음 집이 비디오집, 빵집, 라면집, 다시 호프집, 다방, 라면집, 이렇게 있죠. 잊어먹을 만하면 책방 하나. 책방이 또 중고서점하고 비슷하죠, 숫자도. 이상한 집입니다, 이 동네가. 학생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나 흥미로워가지고. 그죠?
거리 한쪽만 완전히 훑고 지나가도 바빠. 집구석은 새벽 4시에 들어갑니다. 밥 먹자마자 튀어나와 떨고. 밥도 안 먹어, 참. 밥이 더 맛있으니까. 라면집, 떡볶이, 뭐, 이런 나라가 오래 못 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대물변제하고 대물변제 예약은, 대물변제 예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346페이지인가 거기 보니까. 앞에서부터, 345페이지부터 읽어보면. 전에 하는 거야, 전에. 변제기 전에. 유저당은 변제기 후에는 안 해. 앞에도 할 수 있는데 뭘 하고 뒤에 해, 그걸. 답답하게. 이런 걸 미세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대물변제 예약은 유담보에 언제 하는 거예요? 예약은 앞에 하는 거라니까. 대물변제는 뒤에 한다니까. 그럼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대물변제는 말이에요. 대물변제는 607, 8조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대물변제 예약은 607, 8조 적용된다 어저께부터 말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요건상의 차이는 뭐예요? 변제기 후에 하냐, 앞에 하냐. 효과상의 차이는 뭐예요? 607, 8조의 제한이 생기는 거냐, 안 생기는 거냐. 이런 건 정말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어. 이런 건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거. 이런 건 뭐라고 하면 얘기해줘, 이거. 학생 똑똑해지면 기어 올라오는데. 기어 올라도 때려잡을 자신이 있어야 알려주죠, 이런 건.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로 채워야 될 게, 이게, 괄호로 긴 표 있죠. 괄호로 긴 표. 거기에 맨 오른쪽에 수강 보충 내용이 있죠. 수강 보충 내용. 거기 유질의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동그라미 2번 칸에다가 거기 대물변제 왼쪽에 보여요? 뭐예요? 대물변제이므로 607, 8조의 제한 없음 이렇게 쓰세요. 이 동그라미 2번 칸 오른쪽 칸에다가만. 그 밑에 칸에는 뭐가 있죠? 대물변제 예약이 있어. 예약. 거긴 뭐예요? 대물변제 예약이므로 607, 8조의 제한이 있음. 그 대물변제하고 대물변제 예약이 있죠. 그걸 메모리펜 칠해놔 딱 구별이 되게. 그런 걸 유심히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건 효과고 요건은 뭐라고 했어요? 변제기 후에만 된다고 써있잖아 거기. 대물변제 예약은 여러분 안 써있지만 써야 되죠. 대물변제 예약은 뭐예요? 변제기 전에 하는 거라니까. 유저당도 변제기 후에 하면 대물변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이가 핵심인데 참고 삼아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물계약. 대물변제 예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라고 한꺼번에 정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유주당, 유질, 이게 다 따로 놀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표를. 이게 그 맨 위에 있는 박스처럼 돈 떼먹는 거예요. 돈 빌려 쓰면서 담보 잡혔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담보물권 성분입니다. 맨 앞에 건 뭐라고? 채권 발생하는 거예요. 돈 빌려 쓰면서. 금전 소비대차로 금전 채권 발생했는데 이걸 담보 잡혔어요. 그럼 담보물권이 성립했습니다. 맨 오른쪽 건 뭐예요? 류예요, 류. 담보물권자가 담보물을 먹어치웠다. 담보물권자 대부분 누구예요? 고리대금업자. 여기서 먹어치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귀속청산이라고 합니다. 귀속청산은 두 가지예요. 법정과 약정이 있습니다. 법정은 뭐예요? 그 밑에 표에서 유치권자의 간이변제 충당하고 유질의 1번이죠. 1번 그거 준용되니까. 거기까지가 법정 귀속청산. 약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변제기 후, 변제기 전. 그래갖고 거기 메뉴에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 예약 이렇게 써있죠.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고 지금 핵심적인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대물변제 예약 말고 재매매 예약이나 환매 예약을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지만. 그러나 비슷한 것들이니까 별로 크게 문제 안 돼요. 핵심을 꿰뚫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메뉴의 표의 두 번째 칸에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써있죠. 대물변제 예약에다 빨간 줄 치고 메뉴에 두 번째 칸에 그 밑에 뭐가 쓰면 재매매 예약이나 환매를 사용할 수도 있으면 쓰세요. 메뉴에 바로 안에 대물변제 예약 있잖아. 대물변제 쓰고 그거 왜 등이라고 썼냐 하면 대물변제 예약 대신에 다른 예약을 쓸 수도 있어. 환매나 재매매 예약. 물론 예약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갈라놓으면 우리 민법에서 담보 잡힌 물건 떼어먹는 방법이 거기 써 있는 대로 몇 가지예요? 4가지. 담보 물건마다 달라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마다 다르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담보 물건의 발생 원인을 보면 그러니까 유치권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야. 질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담보계약. 담보물에 또 달라요. 담보물에 있어서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건하고 유가증권인데 질권은 동산 권리, 저당권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 그럼 가등기 담보는 등기 등록이나 가등록이 가능한 물건 다 합니다. 피담보 채권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떼먹는 방법은 뭐가 있어? 유치권은 간이변제 충당. 그 요건 써놨죠? 정당한 이유, 통지, 법원의 허가, 청산. 질권은 두 개 다 인정됩니다. 간이변제 충당도 인정되고 변제기 후에만 인정된다고 써있지. 아까 교과서 찾아봤죠, 여러분? 교과서. 대물 변제 일종으로서의 귀속 청산할 수 있어요. 저당권은 약간 제한을 받습니다. 선순위나 후순위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됩니다. 유저당 계약을 맺는데 대물변제 예약을 했을 때 떼먹을 수 있다. 물론 처분청산도 될 수 있죠. 당연히 그거야.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상으로는 이 가등기담보법 자체가 607, 8조의 특칙을 이걸 써놓은 겁니다. 이런 거 거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거 다 밑에 그 절차가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떼먹는다 이거예요. 가등기담보법은 조금 전에 쓴 거 말고 맨 밑에 또 여러분 쓰세요. 수강 보충 내용 맨 밑에 오른쪽에 소유권 귀속 자체를 제한 이렇게 쓰세요. 소유권 귀속 자체를 제한. 가담법 3, 4조. 그건 왼쪽 편에 있죠. 거기서 청산, 밑에 점 쓰세요. 또 빈칸 많으니까. 청산 절차가 종료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유권 귀속 자체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또 전체적인 걸로 말하면 그 유저당하고 가등기담보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유저당하고 가등기담보. 유저당은 책에서 봤지만 처분 청산도 가능하죠. 유저당은 처분 청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등기담보 아까 판례를 2개 나봤죠?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저거. 가등기담보는 뭐가 제한돼요? 처분 청산 불가능해요. 유저당은 처분 청산도 되잖아. 아까 교과서에서 봤잖아. 이무희 한가지 특약. 가등기담보는 처분 청산이 안 된다니까? 그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참고삼아 그 표를 보기 전에 또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 이거 이제 복잡하게 공부할까봐 그럽니다. 지금 등장하는 말 중에서 헛갈리는 말이 뭐냐면 있죠? 저당 또는 유질 이런 가등기담보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는 문제죠. 어떻게 구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잠깐 그 3, 4, 6페이지를 보면 3, 4, 6페이지 거기 로마자 2번에 관련된 건데 그거 읽는 방법. 원래 유질, 유저당은 저당권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고 이문양가 특약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놔두고 하고는 대물변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유저당은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에서 이걸 보시면 이게 유의 특징입니다. 유의 특징이야 이게. 류라는 말이 귀속청산형에서는 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류. 류. 알겠어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라는 말은 근데 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똑같은 거에다가 가등기 하는 게 여러분 로마자 2번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나와있죠 거기. 로마자 2번 보면 346페이지. 오히려 이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자 2번을 빨리 읽어봐요. 거기 로마자 2번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자 2번을 잘 보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본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거 대신에 뭐도 있어요? 임의 환가의 특약. 그죠? 같은 건데 요 저당권 설정이 있죠. 저당권 설정 여기 어디 갔어? 이거 말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 이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고. 이게 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 어릴 테니까 이따 다 똑같은데, 여기에 그 세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귀속청산만 의미하면. 대물변제 예약까지 있는 게 있고, 대물변제 예약에다 가등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본등기 하는 게 있어 또. 현재 거래계에 실제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유형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는 문제가 있어. 원래 류라는 말이 이것만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 이게 붙어버리면, 이 둘 중에 하나 붙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히. 요쪽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거. 요 대물변제 예약하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류 모식갱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있으면 대물변제 예약하고, 요게 딱 보이면, 이거는 완전히 배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서 규율한다고, 전부 다. 로마자 2번에 그렇게 써있죠. 로마자 2번에. 가등기 담보라는 말이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대물변제 예약 플러스 등기. 등기가 빠지면, 대물변제 예약은 뭐라고요? 류. 류. 이거 틀림없이 다음번에 광고 나온다니까, 류. 핸드폰 아니면 뭐 걸 같은 거 나와요.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거지 발사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떤 광대 패거리, 깡깽이 패거리들 그 CD 제목으로 나온다니까, 류. 꼬다고 하잖아, 일단 발음이. 여러분이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굉장히 이거 혼자서 찾기 어려운데. 385페이지 두 번째 문단만 빨리 읽어봐요. 로마자 2번하고 385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러면, 가등기 담보에서 저당권은 빼고 설정하는 게 1960년부터 나왔어. 385페이지 가운데 문단 읽어봐요. 거기 그런 거 내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건 빨간 박스를 쳐놔 좀. 38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전부. 빨리 읽어봐요 거기. 원래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당권까지 포함했었다고. 저당권까지. 근데 1960년대 말에 어떻게 했어요? 저당권 다 빼버렸어.
남은 게 뭐예요? 대물변제 예약하고 등기. 그래서 이제 단어가, 용어가 확정됐습니다. 용어. 여러분, 이 기초용어 모르면 앞에 거부터 뒤에 거 연결이 안 돼, 지금. 책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 깜깜한 사건이지만. 류가 무슨 말이에요? 대물변제 이야기라니까? 류. 다만, 요때는 류가 원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대물변제도 있다고 했지. 그건 먼저 하는 거예요. 변제기 후에.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변제기 전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변제기 전에는 류가 뭐예요? 류는 이 멋진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개념이라니까? 류가 어릴 땐 뭐예요? 대물변제 예약이라니까? 류가 변제기를 넘어가 버리면 대물변제가 돼요. 사람도 미성년자 때는 무슨 제한을 받죠. 류가 어릴 때, 대물변제 예약일 때 607, 8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크면 무지하냐 이거 대물변제가 돼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 그거는. 류는 뭐예요? 대물변제 예약이에요. 근데 가등기 담보는 뭐냐?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여러분이 346페이지 로마자 2번하고 38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찾아보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대물변제 예약하고 등기예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앞에 거는 왜냐면 없어졌죠 이게. 거래계에서 없어졌어요 갑자기. 1960년대 말 이후에. 불편하니까. 가등기 담보는 이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가등기 담보 이꼬를 이걸 합쳐서 말하면 뭐예요? 가등기 담보 이꼬를 뭐예요? 류 플러스 등기. 알겠습니까? 가등기 담보는 류 플러스 등기라고. 여러분 가등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가 써있으니까 본등기는 왜 포함하냐는 문제가 있죠. 본등기는 왜 포함할까? 가등기 담보법 1조에 써있어요. 본등기 포함된다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조 찾아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등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요. 그건 본등기죠 분명히. 일조에 밑에 본등기가 포함된 겁니다. 저거요. 이 본등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도담보 다 포함되는 거야 이거. 매도담보 양도담보. 지금 전체 윤곽을 알려주려고 그래. 기초개념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등기 담보? 류 어쩌고? 그럼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 이거는 뭐예요? 류, 사랑스러운 류, 플러스 뭐예요? 등기. 응? 등기는 가등기가 주로 되지만 법조문에 의해서 본등기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원래 어떻게 다루냐면 가등기라는 걸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구별할 때는 이거는 원래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은 되는데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고 매도담보, 양도담보예요. 알겠어요? 현재 가등기 담보법 이 세 개를 다 규율합니다. 1조에 의해서.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라는 말이 뭡니까? 대물변제 예약하고 등기한 거예요. 이런 그 꿰뚫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거 각별로 봐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물법 보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지금?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가등기 담보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랑스러운 류, 혀가 안 들어가면 러블리 류, 플러스 등기. 알겠습니까? 좀 이따 나온다니까 임영화 떠들면 CD 제목으로. 러블리 류. 여러분 그때 그 CD 제목을 무슨 뭘 떠올려야 돼요? 류? 재물변제 예약? 그리고 이제 아까 배운 걸 대입해야 되죠. 배운 거. 대물변제 예약은 어떻게 돼요? 607, 8조의 제한을 받는다니까. 607, 8조의 제한. 알겠습니까? 346페이지 그게 써있죠, 원래. 607, 8조.
678조 뻑 하면 튀어나와, 여기서 안에. 그러면 가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678조 적용 안 되고, 가담법 3, 4조가 적용되는데 소유권 귀속 자체가 제한돼 버려요. 청산 안 끝나면 안 돼요. 알겠어요? 678조는 소유권 귀속을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넘으면 무효라는 거지. 합산액을 넘으면. 전체 구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류의 원래 류는 저렇게 말하지만 내가, 류가 원래 또 하나 이복 형제가 있었죠? 이복 형제. 이복 형이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 류의 이복 형. 그리고 이 괄호표를 딱 보면은 뭐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이거. 담보 잡힌 물건 떼어먹기. 떼어먹는 방법에 뭐가 있어요? 류와 가등기 담보가 있어. 류와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신통한 게 아니에요. 류 플러스 등기를 말하는 거야. 류 플러스 등기. 내가 하면서도 진짜 너무나 쉽고 좋은 강의다, 진짜. 좀 쉬었다 합시다.